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의 공경철 교수입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저는 제어 분야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과목은 대부분 제어 쪽 하고 있고, 연구실은 주로 로봇 쪽을 어플리케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봇 중에서도 여러 가지 로봇들이 있지만, 그중에 저희는 사람하고 직접 사람이 입어서 사람한테 어떤 여러 가지 효과를 주고, 작게는 재활이나 보조, 좀 멀리는 이제 근력 증강까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너무 거창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부담은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커리어 디벨롭먼트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질문들을 몇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과학자와 공학자, 학자와 연구자, 연구자와 엔지니어의 차이가 뭘까? 엔지니어의 연구개발 프로세스와 커리어 패스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 커리어 패스 실현을 위한 전략, 박사학위는 꼭 필요한 걸까? 어느 학과를 가야 성공하기 유리한가? 어느 교수 연구실로 가야 성공하기 유리한가? 마지막은 뭐예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거 다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한번 발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답을 다 알면 제가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 같이 고민하고 싶은 내용은 이 프로세스를 한번 잘 이해해보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까, 여러분의 전략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고요. 답은 결국에는 개인마다 다른 거고요. 사람마다 다르고, 개인의 특성마다, 개인이 갖고 있는 환경, 개인이 갖고 있는 장기, 그런 거에 따라서 다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답이 있지는 않다가 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들은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개발되는 프로세스를 제가 그냥 쭉 나열을 한 건데요. 크게는 기획 및 연구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실행, 검증 및 개발하고 정규화 및 표준화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집니다. 뭐든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사업 및 제품 기획에서 시작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선행기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기술적으로는 이 선행 연구된 거에 대한 시제품을 개발을 하겠죠. 그 다음에 시제품 개발하면, 제가 여기는 임상연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 사용자 테스트, 유저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의 대상이 되는 그 실제 사람들한테 그 시제품이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능 검증 및 안정화의 단계가 이루어지고, 이제 사업적으로는 홍보, 마케팅 및 각종 그 시장 창출 활동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생산 기술을 개발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고요. 그렇게 오른쪽으로 오면 제품 샘플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품과 그러면 일반 시제품의 차이가 뭐냐?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제품을 위한, 그 제품화가 되기 위한 그런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으로 오면 이제 임상을 지원하는, 이제는 제품을 이용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고객에 대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는 생산이 아닙니다. 생산은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이고, 양산은 많이 만들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많이 균일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양산 기술을 이때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는 또 영업기술 개발해야죠. 고객 지원 기술 개발해야 되고, 기술은 표준화와 공정을 개발하는 단계로 가고, 바이아우로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되고, 그 마케팅 및 영업의 입장에서는 영업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표시한 이유는, 이게 대기업에서의 활동이라면 사업 기획팀이 따로 있고요. 제품 기획팀이 따로 있고, 선행기술 연구팀이 따로 있고, 임상연구팀 따로 있고, 시제품 개발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이 팀들이.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따로따로 하죠. 왜냐하면 대기업이니까 일단 사람도 많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아이템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파는 게 대기업에서 할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은 영업팀이 따로 있고요. 그들의 롤이 있고 그들만의 어떤 그들만의 인센티브가 있고 그들만의 모티베이션이 있고 다 다르게 이렇게 세팅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위주의 어떤 시장 창출 활동에서는 나는 영업 전문가야, 아니면 나는 뭐 양산 전문가야, 나는 표준화 전문가야, 아니면 나는 뭐 양산 기술 개발 전문가야, 아니면 나는 마케팅 전문가다, 나는 홍보 전문가다, 나는 연구 전문가다, 아니면 나는 기획 전문가다. 이게 다 나눠져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어차피 대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거는 제품의 가지수가 많지 않거든요. 정말 작은 제품 하나하나가 많이 만들어 파는 거지, 대기업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팔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팀에서 정말 잘하는 한두 명의 아이디어가 막 모여도 그 전체 그룹이 이어져서 살아나가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스펙트럼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영업의 색깔하고 고객 지원의 색깔하고 영업 기술의 색깔하고 임상 지원의 색깔하고 다 구분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일이 어떤 창업을 하는 일이다. 그래서 신산업을 창출하고 싶다. 아니면 제가 하는 것처럼 로봇 분야에서는 대량 생산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문화가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뭔가 새롭게 만드는 거는 문화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면 문화가 바뀌어야 되겠죠? 가장 단편적인 예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봇 중에 가장 사업적으로 성공한 줄 알았던 로봇의 대명사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페퍼라는 로봇이 있어요. 그 소프트뱅크에서 야심차게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분되는 대기업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로봇을 만들어냈습니다. 페퍼를 잘 만들기 위해서 기획을 정말 잘 했고요. 서비스 기획을 했고, 시제품도 잘 만들었고, 생산 기술도 잘 해서 제품 샘플도 기가 막히게 만들고, 그래서 페퍼를 10,000대를 만들었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 품질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00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페퍼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 페퍼는 더 이상 팔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기존의 사람들이 페퍼를 사용해보질 않았거든요. 그죠? 어떤 식당에서 페퍼가 와가지고 주문을 받는다는 문화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식당에 갔는데 페퍼가 오네요. 뭔가를 물어봐요. 이렇게 뭘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제서야 여기에 임상연구에 해당하는 그 유저 테스트가 그제서야 일어난 거죠. 이게 실제로 고객이 딱 봤는데 페퍼가 딱 왔는데, 야, 이거 약간 불편한데? 이것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니즈가 나옵니다. 근데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미 10,000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야 품질이 확보가 되니까 10,000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엔지니어링 활동은 고객 관점이어야 되는데 고객의 니즈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산업과 아니면 로봇과 같은 그런 어떤 새로운 분야에서의 뭔가를 한다면 대기업처럼은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대기업이 로봇을 한다고 사실 저한테 많이 연락을 주세요. 야, 이제 예를 들면 L모사에서 로봇 사업을 시작한다는데, S모사에서 로봇을 시작한다는데, H모사에서 로봇을 대대적으로 시작한다는데, 와, 이제 그 대학에서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 걱정될 게 없어요. 그 전에도, 외국 기업은 얘기해도 되죠. 그 전에도 토요타가 사실 대대적으로 우리는 로봇 사업 하겠다라고 발표했다가 다 망했죠. 혼다도 대대적으로 로봇 하겠다고 했다 망했어요. GM도 마찬가지고요. 웬만한 대기업 중에 로봇 하지 않았던 기업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스펙트럼의 개념이 아니라 블락의 개념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신산업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이렇게 스펙트럼식으로 구분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영업 전문가가 사업 및 제품 기획을 모른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선행기술을 아예 못하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연구 개발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는 걸 보면 이게 참 대기업 중심으로 개발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제품을 개선하는 게 대부분이 대기업이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 대기업이 해온 거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도 신산업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기술 성숙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줄임말로 TRL이라고 하는데, TRL은 항상 1단계에서 시작을 해서 8단계까지 오게 돼 있습니다. 연구개발의 기획 단계가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선행기술에 대한 컨셉을 잡으면 2단계고, 시제품 개발하면 이미 5단계까지 옵니다. 시제품 개발 이후에 이제 한 번이라도 유저의 피드백을 받기 시작하면 6단계 지나가고요. 생산 개발 전 단계가 7단계고 생산기술 개발하면 8단계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가 되면 이 이후는 공식처럼 정해져 있어요. 대기업에선. 그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이후로가 정말 많은 그 과정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성숙도라는 거는 그걸 반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 아까 했던 그 질문 중에 그러면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차이가 뭘까를 보면, 과학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엔지니어는 최소한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사람을 위한 거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나는 뭐 논문 쓰기 위해서 엔지니어가 됐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학자의 길로 들어간 거죠. 뭐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저는 이제 엔지니어가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엔지니어가 됐다는 얘기는 나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삶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나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보조하는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의 삶을 더 낫게 하고 싶다. 뭐 약간 큰 비전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작은 거라도 뭔가 사람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 이게 끝까지 와야 돼요. 전부 다. 선행연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끝까지 와야 돼요. 물론 여러분의 롤이 어디 있냐, 나는 어느 부분의 전문가냐를 나눌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선행기술 연구 전문가로 남고 싶다. 좋습니다. 그러면 학자가 되는 거고 교수가 되는 거고 그냥 연구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 프로세스는 다 이해를 해서 적어도 여러분이 이 뒷단을 이어줄 수 있는 팀은 꾸려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논문 많이 쓴다고 뭐 세상이 바뀝니까? 아마존에 있는 나무만 없어지지? 그냥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를 들면 나는 예를 들어서 제품 샘플을 기가 막히게 만든다. 그러면 선행기술 연구하시는 분이나 뭐 시제품 제작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하고의 팀이 연결되지 않으면 누군가의 그냥 하청업체예요. 그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일을 주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엔지니어라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만약에 본인이 어느 부분에 특정한 장점을 갖고 싶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팀은 꾸려야 되죠. 팀을 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감 능력이 중요하고 이제 리더십이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적어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최소한 아무리 선행 연구자라도 대량 생산의 양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을 보시면 제가 연간의 소요 자금을 이제 대충 적어놨는데, 이거는 제가 창업을 해서 제가 그냥 느낀 바를 적은 겁니다. 이거 어떤 뭐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선행 연구는 뭐 연간 한 1, 2억 정도면 충분히 좋은 선행 연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선행 연구의 결과는 주로 논문이죠. 그죠? 선행 연구의 그 결과는 논문이고, 그래서
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기관은 연구재단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서 시제품 개발이나 아니면 유저 테스트까지 오게 되면 뭐 과기부나 아니면 뭐 중소벤처기업부에 뭐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는 조금 액수가 커집니다. 왜냐면 사람들도 많이 모아야 되고 하는 일도 많아지고 뭐 가공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연간 뭐 한 3에서 4억 정도 필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그러면 이제 마케팅, 홍보, 시장 창출 활동들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코엑스에 좀 그럴싸한 이렇게 부스 하나 빌리는데 부스 대여 비용이 3천만 원이거든요. 3천만 원이면 사실 선행 연구 해요. 그죠? 3천만 원에다가 딱 부스 빌리고 위에 디자인 넣고 하면은 보통 한 3, 4억 깨져요. 그러니까 이 단계로 오기 시작하면 사실 최소 한 10에서 15억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품 샘플 단계로 들어가면 이미 돈이 연간 한 30억 이상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요 레벨을 이제 주로 보조를 하죠. 이 대목에서 재밌는 게, 제가 하고 있는 로봇이라는 키워드는 산업부의 소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산업부에서 로봇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이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뭐 마케팅, 홍보활동, 성능 검증, 안정화, 생산기술 개발, 시제품 개발 이쪽이에요. 그래서 로봇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는 선행 연구 좀 그만하고 제발 지금까지 했던 선행 연구 가지고 좀 앞단으로 제발 좀 끌어내세요라는 게 정부의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재단이나 뭐 다른 데에서보다는 주로 산업부에서 로봇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로봇을 이쪽으로 끌어내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제품 샘플, 뭐 임상 지원 이렇게 가면 사실 정부 지원으로는 어렵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민간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민간 투자를 받으려면 회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마음 맞는 어떤 창업자 내지는 기업하고 같이 팀을 꾸리셔서 해야 이 뒷단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금이 주로 VC에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근데 양산 단계 들어가면 이거는 VC의 영역도 아니에요. 이거는 기업의 자체 투자금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데 많은 분들이 막 오해를 하시는 게 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사실 밑에 있는 것만 잘 이해도 여러분의 커리어 패스 설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나는 예를 들어서 로봇을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는데 나는 기초연구하고 싶어. 그거는 애초에 세팅을 잘못한 거죠. 여러분의 커리어 패스의 세팅을 잘못한 거예요. 그죠? 만약에 선행 연구를 해서 나는 논문을 많이 쓰고 싶다라고 하면 애초에 거기에 맞는 세팅을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의 커리어가 거기에 맞춰서 디벨롭이 되겠죠?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과기정통부의 그 과제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그렇게 선행보다는 확실히 좀 사람 만나서 제대로 된 제품화된 걸 하고 싶다. 물론 할 수는 있겠는데 제한된 자금 안에서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회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양산을 위한 것들은 시제품하고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중간 단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연구실에서 산학과제 같은 거 하다 보면 야, 우리가 너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연구실 단계에서는 아무리 많이 올려도 여기 이상은 못 올라가죠. 그래서 연구실 단계에서 하는 일이 아무리 저 산업화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커리어 패스가 요 위쪽을 많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업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토픽을 잡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공학에서 엔지니어 분야에서 교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논문을 많이 썼어요. 논문 많이 쓴다고 어디서 막 와 하고 교수로 오세요 이럴까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엔지니어는 제가 만약에 이쪽에서 논문을 많이 썼다는 얘기는 그 토픽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큰 그림이 있는 사람인 건지, 그래서 이쪽에 선행기술 연구를 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쪽으로 이어질 만한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보는 거지. 이 사람의 논문 많이 썼다고 야,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학자, 세상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선행기술을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내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하는데 나는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삶을 이런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러이러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이런 선행 연구가 필요해서 나는 이 연구를 했고 그 결과물이 이 논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어디 가서 나는 이 분야에 이 논문도 쓰고 저 분야에 저 논문도 쓰고 뭐 제어회도 하나 쓰고 설계도 하나 쓰고 뭐 이렇게 했다가는 이 사람의 정체는 뭐지? 그냥 논문을 위한 논문을 쓰는 페이퍼 머신인가? 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여러분의 커리어 패스에 중요한 건 어떤 무슨 객관적인 몇 개의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비전이 뭐냐는 겁니다. 엔지니어로서 어떤 식으로 사람의 삶을 바꿀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한 번은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역산해서 이게 이제 그 초반으로 선행연구단으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했는지가 이게 스토리 라인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만사는 객관적으로 그냥 성공하는 길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 저 일은 해야 돼. 아, 저 사람은 우리가 모셔야 돼. 아, 저 사람한테는 돈 줘도 되겠다. 이러면서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한자로 하면 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드느냐가 여러분의 커리어 패스를 짜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여러분이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면 사실 그 박사과정은 꼭 왜 해야 되느냐. 박사과정은 쭉 넘어서 요 선행기술 연구나 시제품 개발까지를 실패해도 되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창업을 직접 하고 아니면 어떤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아니면 정출연 어딘가 들어가서 나는 이러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선행연구도 하고 나는 이런 걸로 시제품 개발을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러고 실패했다고 칩시다. 이게 상당히 그래도 남을 거 아닙니까? 이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닐 텐데 이 박사과정이라는 기간이 사실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고 선행연구와 시제품 개발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아무리 실패한다고 해도 그냥 지도 교수님한테 잠깐만 그냥 죄송합니다. 또 안 됐네요. 뭐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비전을 테스트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테스트 필드가 되고 그만한 시간과 뭐 아마 연구실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자금도 확보가 되어 있다면 더더군다나 좋은 그런 기회가 될 테니까. 근데 인프라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어떤 식으로 사람의 삶을 바꾸겠다라는 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좋은 지도교수에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더라도 사실 좋은 엔지니어가 되기는 어렵겠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비전은 그 사람이 성공하는 먹거리인 거지 그 사람의 비전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만의 비전을 확실하게 가지고 나는 이 중에 어느 부분에 내가 전문가가 될 건지를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여러분의 커리어 패스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연구 내용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면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 확률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원론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좀 이그젬플을 몇 가지 들어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고요. 뭐 질풍노도 많이 하십시오. 정말 사춘기를 격하게 겪을수록 반드시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는 그냥 스무스하게 살아왔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절대 그럴 리가 없으니까 질풍노도 많이 하시고 빨리 그 틀을 깨시고 여러분들만의 비전과 그 비전에 따른 미션을 확실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조금 더 전략적인 여러분이 원하는 그거를 이뤄내기 위한 어떤 전략을 가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하고 이상 기계공학과 공경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